네, 2018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오늘 더문화 시간에는 2018년 영화계를 결산해 봅니다. 올해도 한국 영화계는 흥행과 작품성 사이에서 고민하며 영화를 만들고 관객을 만났습니다. 네, 올해는 입소문이 흥행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서 대작, 대배우의 티켓 파워보다 관객의 파워가 더 컸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충무로의 여풍도 두드러졌습니다. 올 한 해 영화계 최정아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올해 전체 관람객, 영화 관람객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예년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 영화 시장이 6년 동안 2억 명, 그러니까 매년 2억 명의 관객들이 극장을 찾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좋게 보면 2억 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민 한 명당 연간 관람 횟수가 4.25회나 된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비판적인 혹은 조금 더 성장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6년 동안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지 않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 영화가 998편 그리고 외화는 1983편이 국내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예, 2억 명이면은 연인원 2억 명인 거고요. 네, 매년 2억 명씩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18년 전국 관람객은 일단 12월을 말고 11월 기준으로 약 1억 9,400만 명입니다. 네. 거의 2억 명이군요. 네,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서 약 99% 수준인데 이런 추세라면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줄어든 수준에서 올해 이제 기록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한국 영화와 외화를 좀 비교해 보면 흥행 측면에서 좀 더 우위를 점했던 건 어느 쪽일까요? 약 2% 정도 한국 영화가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난해 한국 영화 같은 경우는 12월에 네. 이제 뒤집기가 가능했었어요. 11월까지는 외화가 좀 더 강세였는데 네. 12월에 강철비, 신과 함께 등이 이제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체면치레에 성공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본격 겨울 대전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매출액과 관객 수가 한국 영화가 약 51% 정도로 좀 우세를 차지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외화 같은 경우는 시리즈물이 굉장히 강세였어요. 예. 히어로물이라고 하죠. 네. 마블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뭐 이제 히어로물들이 굉장히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벤져스가 많이 들었어요. 네, 어벤져스가 외화에서는 1등이었고 네. 한국 영화에서는 신과 함께였습니다. 각 이 두 영화가 1,000만 명을 넘었는데 일단 박스오피스 2위의 작품이 말씀처럼 어벤져스였었고요. 1위가 네. 신과 함께였고 3위가 지금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880만 명을 모은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네. 4위는 658만 명을 모은 미션 임파서블이고요. 5위가 신과 함께인데 이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1위도 1편 같은 경우도 1,000만 명을 모았지만 네. 올해 1월부터 모은 숫자를 집계를 하면 약 580만 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위를 신과 함께로 뒀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이 이렇게 탑10을 쭉 세어봤었을 때 700에서 900만 명의 작품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박 흥행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이 500만 명의 관객이 든 영화들이 참 많거든요. 네. 예를 들면 안시성이라던가 뭐 완벽한 타인이라던가 독전 등의 영화들이 500만 명 이상의 관객들을 모으게 되면서 한국 이 관객 수라던가 매출액을 늘려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과 함께의 흥행이 대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의 의미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신과 함께 시리즈의 성과는 단순히 수치적인 부분에만 머무르지는 않는데요. 일단 한국 영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세계를 열광케 한 K-팝과는 달리 한국 영화는 약간 저평가된 부분이 있었어요. 예. 국내에서도 이건 뭐 내수용이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는 그렇게 수익적으로 큰 이득을 남기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 신과 함께 같은 경우는 120개국에서 개봉을 하는 것처럼 해외에서도 한국 영화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 2억 명의 관객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제 세계 시장에 이제 활로가 개척이 된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걸 이번 신과 함께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영화가 한국 영화만 해도 거의 1,000편 가까이
개봉이 됐으니까 뭐 네. 아주 뭐 다양한 영화가 있었을 텐데 네. 그래도 뭐 흥행에 성공했다든가 평가가 좋았다든가 이렇게 주목받은 영화들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습니까? 일단 시대를 재조명한 작품이 2018년도에는 많았다라고 얘기를 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를 배경으로 한 뭐 첫사랑의 이야기라던가 과거를 배경으로 한 뭐 학창 시절의 이야기 등이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런 영화들이 제작이 돼서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또 특정 시기에 정치, 사회적 이슈를 부각시키는 작품들도 계속해서 올해는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예. 뭐 예를 들면 공작이라던가 뭐 국가부도의 날이라던가 이번에 개봉한 마야광, 뭐 스윙키즈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시대를 볼 수 있는 영화라 네.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입소문을 통해서 흥행을 봤다거나 아니면 뭐 팬덤, 20대의 덕을 제대로 본 영화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말씀처럼 사실 올해 영화계는 팬덤, 20대, 입소문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 지난 11월을 강타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팬덤이 만들어낸 신화다라고 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봉이 한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새로 개봉하는 영화들이 1위를 뭐 예매율이라던가 박스오피스를 자리를 차지하지만 늘 2위 자리에서 꾸준히 성적을 올리면서 관객들을 모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뭐 3, 4위는 유지하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3, 4위고 뭐 제가 알기로는 5위까지 떨어진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로 개봉한 영화와 그렇게 큰 차이를 나지 않는 예. 관객 수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관객들이 참 중요했다라고 평가가 되는 게 그 싱어롱 버전이라고 해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들이 많이 생겨나고 예. 있어요. 네. 그런데 이곳에서 뭐 춤을 춘다거나 아니면 야광봉을 들고 있다거나 아니면 사진처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저런 관객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네. 콘서트장을 굉장히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에는 팬덤이 작용했다면은 뭐 저희 세대일 텐데 네. 20대도 간다는 말씀인 거죠. 뭔가 축제 같은 모습으로 변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예.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콘서트장처럼 영화를 이제 즐기는 시대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데 꿈의 1000만 관객을 동원하게 될지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생길지 이 부분도 네. 짚어보죠. 사실 오늘까지 880만 병이라고 제가 이제 체크를 하고 왔는데 1000만 예. 돌파도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번에 개봉한 마야광이라던가 스윙키즈가 있지만 사실 이 영화들이 평일 하루 관객이 절반가량 줄어든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이 보헤미안 랩소디 같은 경우는 재관람률이 무려 9.3%에 이릅니다. 근데 880만 명이니까 재관람률을 계산을 해보면 약 80만 명 정도가 네. 재관람을 한다. 뭐 2번 이상 봤다라는 그 계산이 나오는데 10명 중에 1명은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시. 그리고 네. 평균 한국 평균 이제 재관람률이 3.6%인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높은 수치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만약 이 영화가 1000만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꼭 필요한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봤던 관객들이 계속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아직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관객들이 유입되는 것을 굉장히 또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뭐 PMC 더 벙커 등 굉장히 또 작품성이 좋은 영화들이 개봉을 하는데 뿐만 아니라 뭐 외화에서도 아쿠아맨, 뭐 범블비 등이 개봉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에서 어느 정도 스크린만 확보가 가능하다면 예. 네, 1000만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감히 네. 예상을 뭐 해봅니다. 관건은 스크린 수 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 있는데도 계속 꾸준한 흥행 성적을 네, 내고 주말에 있어요. 5만 명을 모았더라고요. 이런 네. 점을 보면은 좀 계속 관만 걸려 있다면 1000만까지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트렌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헐리우드 영화들 특히 네. 이런 뭐 어벤져스 같은 것들은 코믹스에 기반하잖아요. 네, 만화. 맞습니다. 우리나라 그 웹툰에 기반한 영화들도 꽤 많이 제작되고 있죠. 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웹툰을 기반한 네. 이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작년까지는 영화 그리고 드라마 이 총 나온 작품이 한 60편 정도가 됐었어요. 처음 웹툰을 기반으로 웹툰을 기반으로 한 한 작품이 영화가. 네. 작년까지 한 뭐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60편 정도가 나왔는데 네. 올해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여중생 A 그리고 신과 함께 치즈 인 더 트랩 등 약 한 3, 4편 정도가 개봉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영화보다는 드라마로 좀 더 웹툰 기반의 작품들이 많이 사람들하고 만나는 그런 경향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웹툰 기반의 영화가 뭐가 있냐라고 시청자분들이 또 떠올리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준비해봤는데, 예를 들면 이웃사람, 그리고 강철비, 그리고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리고 뭐 내부자들, 뭐 생각지 못한 이런 작품들도 웹툰 기반의 내부자들도 웹툰 기반이에요? 네, 그래서 생각지 못했지만 굉장히 탄탄한 작품들이 웹툰을 기반으로 한 작품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그렇게 만화가 원작이니까 시시하지 않을까, 이런 선입견은 걷어들여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예. 뭐 신과 함께는 올해 최고의 흥행작이었습니다만 다른 네. 웹툰 기반 영화들은 흥행에는 실패했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치즈 인 더 트랙 같은 경우는 네. 주인공들의 연기력도 좋았다. 그리고 실제 만화 인물과 실제 이 살아있는 이 인물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닮았다라는 예. 호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들을 영화로 담아낸 이 서사 구조 자체가 좀 엉성하다. 그리고 이 만듦새가 웹툰보다는 좀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네. 감독이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아예 뭐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 이제 작품을 그렇게 조금 엉성했다라고 제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웹툰이라는 게 뭐 길게는 뭐 몇 년, 뭐 3년, 네. 4년 동안 이제 계속 스토리가 쌓여 있는 것인데, 네. 2시간 만에 관객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비교적 드라마 같은 경우는 16부작으로 풀어낼 수가 있으니 네. 드라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하지만 영화 같은 경우는 이 압축을 잘 결국은 해야 네. 되는 것이 관건인데, 이 감독의 기량에, 말씀처럼 이 감독의 기량에 따라서 굉장히 불친절한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뭐 몇 년 동안 봤었던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 웹툰을 2시간으로 잘 압축시킨 그런 뭐 명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네. 좀 양날의 칼 같은 그런 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내년에 개봉하는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들은 어떨지 또 기대를 해보면 네. 좋겠습니다. 충무로 스타들의 성적표는 어땠나요? 네, 일단 각각 3명을 뽑아봤는데요. 네. 아주 성적이 좋은 스타 이성민, 하정우, 주지훈, 그리고 조금 아쉬운 스타로는 마동석, 강동원, 조재현 씨를 뽑아봤어요. 예. 일단 예. 이성민 씨 같은 경우는 뭐 바람, 공작, 그리고 목격자 등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장르로 다양한 세대의 사랑을 받은 네. 믿고 보는 배우로 거듭난 그런 한 해였고요. 또 주지훈 씨 같은 경우는 2018년 영화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일단 신과 함께 시리즈로 쌍천만 배우 대열에 네. 합류를 했고요. 또 공작이 성공을 했고, 또 지난 10월에 개봉했던 암수살인까지 개봉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연기력까지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2019년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배우이고요. 하정우 씨 마찬가지로 신과 함께로 함께, 네, 네. 쌍천만을 잃었고, 현재 그 쌍천만을 잃었고, 그리고 1987도 성공을 했고, 지금 네. 현재 개봉하고 있는 PMC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4연속 흥행을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세 배우 모두 다 다작을 했는데 다 성공을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근데- 다작을 한 마동석 씨는 이렇게 좀 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네, 참 아쉬운데요. 네. 마동석 씨 같은 경우는 가장 많아요. 올해 무려 5편의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네. 그중에 신과 함께는 뭐 모두 함께 다 잘 됐고, 네. 그리고 성난항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손익분기점을 넘겼습니다. 네. 하지만 나머지 3편의 영화가 흥행에 참패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쉽고요. 강동원 씨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골든 슬럼버로 이제 영화를 개봉을 했으나 네. 이 부분이 좀 흥행이 굉장히 저조했고, 무엇보다 굉장히 타격이 컸었던 것은 여름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블록버스터급으로 만든 영화 인랑이 네. 100만 명도 채 모으지 못하는 그런 흥행 참패를 겪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렇게 커 보이는 이렇게 블록버스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의 흥행 실패가 좀 두드러졌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데요. 돈을 많이 쓴 만큼 관객을 많이 모아야 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염력이라는 영화, 그리고 뭐 일랑, 뭐 물개 이런 영화들은 각각 뭐 120억, 160억, 130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버짓이 큰 영화들인데요. 제작비에
비해서 일단 관객이 들지 않고 IPTV로도 이 수익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이 영화는 영화계에서 흥행에 실패했다라고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관객들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네. 뭐 1년에 4편 이상 본다라는 이런 뭐 수치가 있을 정도로 보는 그 눈과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영화를 봤을 때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 어디선가 들었었던 듯한 대사 아니면 뭐 스토리 구조가 어디서 본 듯한데 연기력이 엉성한데 굉장히 이제 보는 눈이 높아져서 더 이상 새롭지 않으면 좀 외면받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네. 네. 이 충무로의 가장 큰 반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곤지암이 흥행을 했습니다. 어떤 네. 의미가 있을까요? 곤지암 같은 경우는 저희도 이렇게 크게 흥행을 할 줄 몰랐는데 일단 스타급 배우의 부재 그리고 적은 예산이라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또 더군다나 한국에서 호러 영화가 될까라는 네. 의구심이 있었을 때 이렇게 새바람을 일으킨 영화라 참 고마운 영화인데요. 이렇게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거, 공포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것은 검은집 이후, 황정민 주연의 검은집 이후 11년 만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영화가 제작비가 24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294만 명을 동원해서 수익률이 300%에 이릅니다. 네. 엄청난 수익률을 일러서 네, 호러 영화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를 안기기도 했었죠. 이게 뭐 호러 영화 그러니까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페이크 다큐 형식이기 때문에 형식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특이할 네.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봤다면 관객층이 좀 특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확한데요. 일단 10대에서 20대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고 특히 10대 같은 경우는 단체 관람이 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 10대들 사이에서는 커뮤니티에 저희가 기자들이 들어가서 그 반응을 살펴보면 참 귀여운데 팝콘을 들고 있다가 너무 예. 무서워 팝콘 비를 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팝콘비가 나온 겁니까? 네네네. 예. 그러면서 이 팝콘을 잘 들고 있어야 하는 영화다라고 음. 이 영화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곤지암 아까 그 제작비가 적게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이렇게 저예산 또는 네. 중저예산 영화인데 많은 관객이 든 작품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가장 최근 흥행한 작품이 바로 완벽한 타인인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38억이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역대 흥행 그 2018년도 일단 흥행 기록이 10위이고요. 네. 또 관객 수가 520만 명이에요. 그래서 국내작들, 그러니까 올해 개봉한 국내작만 놓고 보면 흥행 기록이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 굉장히 좀 제작비 효율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네. 외화 중에서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치라는 또 영화가 네. 있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무려 300만 명 가까운 관객을 모았는데 네. 사실 개봉 당시에는 그렇게 큰 기대라던가 뭐 관객들이 그렇게 많이 알아본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네, 저도 그냥 주연 배우가 한국계다 이 정도만 네, 알았는데 맞아요. 영화가 좋더라고요. 네, 근데 막상 보면 사실 이 영화 역시도 그냥 모니터를 이용해서 그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 이건 역시 굉장히 신선하다라는 네. 평가를 얻었었고요. 그리고 배우들이 일단 열연을 펼치는데 굉장히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역시 굉장히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예.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의 특징이라고 하면 충무로 여풍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여풍이다 얘기를 했지만 그건 저희의 바람에 더 가까웠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여풍이 불었습니다. 미스백의 한지민 씨, 그리고 뭐 국가부도의 날의 김혜수 씨, 독전의 진서연 씨, 마녀의 김다미 씨 등을 예. 저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 한지민 씨 이야기를 살짝 해보자면 미스백이라는 영화로 각종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지금 다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애초에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이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굉장히 네. 큰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여배우들 또 여풍 네. 기대를 해보고요. 또 좋은 작품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